존경하는 18만 수용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미 1, 2동 구의원 윤정환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보은 의장님, 건진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수용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과 합법적으로 이별할 수 있는 수용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의료받는 반려동물의 긍정적 기능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5%인 13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관련 시장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사료, 의료 등 필수 사업을 넘어서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전문 장애 서비스, 펫강소로 불리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여행 등 업종도 다양해지며 관련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약 6조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주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뜻했던 애완동물에서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의 대상으로 대우하자는 의미의 반려동물로 그 표현이 바뀌었고, 나아가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물 복지가 사회적 개념으로 자리 잡는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질적 성장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 반려동물 소음 등으로 인한 가구 간 갈등, 반려동물 물림사고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이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집에서 죽으면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일회용 의료도구와 함께 소각됩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여기고 생활해온 반려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은 반려인들에게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죽은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버리지 않는다면 동물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2024년 5월 기준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의 합법 장묘업체는 3곳에 불과합니다. 장묘시설 건립도 쉽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와 법적 조건을 만족하여 하장이 가능한 동물 장묘시설을 세울 만한 지역이 없는 것입니다. 장례 비용도 기본 장례 평균 가격이 20에서 30만 원인데 각종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면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례 업체가 적고 시설 유지 비용 문제로 인해 가격을 무리하여 낮추라고 말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폐기물로 버리지도 장례를 치러지도 않는 동물들은 불법인 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중 주거지나 야산의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사실 1%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법상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나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4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이 아름답고 합법적인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문화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달라진 인식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장려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참고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